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술래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원칙을 스스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 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언론이 만들어낸 허수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 과정일 뿐이다 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칭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NGO 정부다,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은 5대 통용이다,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했던 적폐청산이 개혁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 후보자 인선 또한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다고 어떤 흔집이 있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내각의 30% 여성 기용 등으로 성평등 정부를 표방을 하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니 인사에서는 이런 공약과 역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탁현민의 인사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성인식에 둔감한 마초이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도 묻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연루된 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며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를 펴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0년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성형수술 관련 자연산 발언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당대표는 공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냐고 다구치며 반문했던 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성 정치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에 전투적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군에게 총질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을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하고 여교사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리입니까? 탁현민을 비호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적 기만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최종 인사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 관련자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17개 부처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하였지만 인사청문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야당에 돌릴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할 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고 내건 변명은 꼼수입니다. 고위공직자 5대 원칙 배제가 비효율적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의
솔직히 사과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국민의 높은 지지도가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결정을 하던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입니다. 20일 전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현재 상임위 상정일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역대 최장 지연처리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국회 경험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회 경험은 짧지만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도 추경안이 상정과 논의마저 거부되는 것은 상상에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추경에 대한 법적 요건이 안 된다. 공무원 일자리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적다. 이러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의견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추경안이 상정과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안이 잘못되었다면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면 될 것입니다. 토론의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증액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해결에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다면 국회가 그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의회 민주주의적 기본 원리라 배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가 뭘 잘못 배운 것입니까? 잘못 배운 것이라면 제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략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체감률이 24%에 이르는 등 최악의 실업난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실업대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민생 추경입니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민생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민생은 인사 등 다른 사안과 연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당장 추경안의 상정과 심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밤을 새워서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론을 함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 불용예산이 되어버리고 혈세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회가 이러한 사정을 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심의와 처리를 질질 끈다면 이 또한 정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로 경제회송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결론이든 국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의견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민생과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이 논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국회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추경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다고 어떤 흔집이 있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내각의 30% 여성 기용 등으로 성평등 정부를 표방을 하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니 인사에서는 이런 공약과 역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탁현민의 인사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성인식에 둔감한 마초이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도 묻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연루된 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며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를 펴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0년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성형수술 관련 자연산 발언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당대표는 공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냐고 다구치며 반문했던 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칭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NGO 정부다,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은 5대 통용이다,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했던 적폐청산이 개혁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 후보자 인선 또한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술래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원칙을 스스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 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언론이 만들어낸 허수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 과정일 뿐이다 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에 전투적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군에게 총질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을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하고 여교사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리입니까? 탁현민을 비호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적 기만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최종 인사